북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파격적인 콘텐츠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백학벌의 새봄인데요. 농촌 잘 살리자라는 뻔한 주제인데 그 장면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소라든가 한국 드라마를 좀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풍겨오더라고요. 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선이 굵은 사람을 미남이라고 했었는데 좀 통통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남자 배우 얼굴은 완전히 한국에서 인기 많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기존 영화들은 영화를 찍거나 가정 내부를 찍게 되면 무조건 초상화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 드라마를 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파격적인 콘텐츠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7호로에서는 TV 연속극인 백학벌의 새봄, 이런 드라마가 지난 4월부터 TV로 방영돼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클리셰를 듬뿍 담고 있으면서도 제재는 받지 않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적극 홍보하고 나선 이 드라마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오늘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김미소 씨, 김이력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입니다. 백학벌의 새봄. 교수님,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제목이 이제 백학벌의 새봄인데요. 백학벌은 이제 보통 명사고 행정지명으로 보면 이제 백학리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리당 비서가 부임해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이 농장을 다시 살린다라는 주제이고요. 주제만 보면 농촌 잘 살리자라는 뻔한 주제인데 그 장면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소라든가 연출 예전하고 굉장히 다른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제작진이 그 명장면 몇 개 다 봤는데 약간 그 전원일기, 북한판 전원일기 같은 느낌이랄까? 재밌게 봤습니다. 크게 기억에 남는 게 미국 욕할 때. 네. 전선으로 가던 신랑이 미국 놈 비행기 폭격에 그만 시신도 못 찾고 영영 가버리고 말았어. 이 미국 놈의 새끼들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니놈들이 100번 다 헤쳐놓으면 우린 100번 다시 꺾는다야. 미국인을 막 욕을 할 때 그 장면에서는 되게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북에서 살아온 저희들은 늘 듣던 소리였고 저희도 이제처럼 미국 양코배기 막 이러면서 했던 단어들이어가지고 되게 익숙한 단어처럼 들렸고요. 네.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 진화되지 않은 농촌과 현 시대에 변화되는 농촌의 모습을 조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드라마라고 저는 감성 깊게 봤습니다. 이력 씨는 봤어요? 솔직히 우리 여기 페이스북에 출연하기 위해서요. 뭐 좀 알기 위해서 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솔직히 종전에 만들었던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이 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 비교했을 때 어설픈 부분이 많고 한국 드라마를 좀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풍겨오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요, 외국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 W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올해 기사 나왔는데 이 드라마 기존 북한 드라마랑 많이 다르다. 김정은이 다른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원래 좀 뻔한 선전용어로 드라마 만들었다면 요즘 북한 20대, 30대 하도 이 외제물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먹힌다 해서 그대로 북한의 정권 그 약점을 드러내면서 그걸 좀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많이 그 반응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건 굉장히 좀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영화 드라마가 몇 편 나오긴 했지만 현재 북한의 사회를 반영하고 현재 북한이 지행하고 있는 정책이 반영된 드라마는 저게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 깊게 봤었고 기존의 문법들을 좀 많이 벗어나면서 어떤 드라마틱하면서 대중적인 요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이게 좀 대중화를 좀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북한 드라마가 재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북한 드라마를 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드라마가 이렇게 대중성을 갖추게 된 의미와 그런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대로 북한을 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점들이 북한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북한의 드라마를 꾸준히 보시면서 연구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차별점을 금방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다른 점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은 이제 스토리에서 청춘 남녀의 러브 스토리들 저러다 난 동바 대본에 마음에 들더구만. 대체로 처음엔 다 그렇게 걸치더군요. 비켜요.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언젠가 말했지? 경민들 여기 있다고. 이런 멘트를 북한에서 연애할 때 써요? 네, 쓰긴 쓰죠. 아, 써요. 이력 씨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래, 거기 너무 세대별 차이가 클 거예요. 세대별 차이가. 그게 뭐냐면 놀아본 사람이랑 안 놀아본 사람이 같이 거예요. 그차예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저도 잠깐 심쿵하고 설렜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드라마들은 이런 거가 없어요. 없었고. 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정말 진짜 많이 받았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화법도 그렇고 연애 스토리나 이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세대들이 생각지도 못했었고 상상도 못했던 언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시리즈를 쓴 작가 역시도 남한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는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은근슬쩍 이게 대화법을 자연스럽게 잘 믹스하고 잘 섞었구나 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습득했구나. 그럼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내가 말을 했지 너는 내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이라는 거는 오직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는 게 이놈이 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멘트 자체가 일반인들이 우리 세대들은 기존의 드라마에서는 혁명성을 띨 수 있고 사상성을 띨 수 있는 드라마였는데 자연스러운 러브 스토리,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감정 그대로를 잘 표현한 그런 드라마에서 정말 저는 설렜어요. 네. 그 이력 씨 솔직하게 이런 멘트 혹시 썼어요? 벌써 닭살이 돋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런 멘트 쓰는 거는 구라들이 잘 써요. 네. 구라 치는 사람들 잘 써요. 아, 벌써 구라라고 짖어버리니까 그 얘기 어떻게 말합니까? 얘기하고 말 못하겠는데. 두려워지는데요. 아내한테 어떤 닭살 멘트 날렸어요? 아니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 아내 처음에 제가 걸릴 때 별소리를 많이 했죠. 많이 하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뭐 오빠가 요새 굉장히 막 숨쉬기도 힘들어. 왜요? 내 정말 숨을 쉬려는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너무 숨쉬기 어려워.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러는데 뭐가 들어온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는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말로 했었죠. 사실은 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를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뽀까더라고요, 솔직히. 예, 뭐 그랬었고. 가식적인 방식이라도 여자의 맞아. 입장에서는 좋아요. 잠시 잠깐 흔들려요. 아, 얘가 진짜 나 좋아하나? 뭐 하늘에 별도 다 따다줄 것 같고요, 그냥. 뭐 근데 이제 싸워주는 보다 별을 매일 따다주겠다고 얘기도 했고. 좋아하면 안 하던 멘트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전화할 때 뭐 우리 애기 맘만 먹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맘만 먹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뭐 애기한테 그만. 얘기. 맘마. 그게 근데 북한식 표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한국식 드라마에 언어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드라마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 영향 많이 있죠. 받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볼 장면도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게 남성이 앞치마를 입고 직접 밥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북한 같은 너무나 봉건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장면입니까?
저희 집은 이제처럼 이게 불을 때는 아궁이 집이다 보니까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항상 먼저 지펴놓고 엄마 찾아가지고 이제는 물이 따뜻하니까 밥을 이제는 살찌셔서 안 쳐. 이 정도는 가능했어요, 저희 집은. 근데 드라마에 저렇게 공공연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남자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요. 그러고 자다가도 신랑이 들어오면 밥을 따뜻한 일 아랫목에다 놨다가 따뜻한 밥을 대접을 해야 되고 네 반찬을 대우를 해야 되고 이게 북한의 이게 고유한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국룰이거든요, 말 그대로. 국룰이군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현대판 드라마에는 남편도 같이 이제처럼 사회의 한 그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앞치마를 입고 손수 밥상을 차리고 이거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도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것 역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재미있게 연출한 것 같았어요. 보기 괜찮아요? 저는 좋았어요. 야, 아무리 북한 사회가 변했다 하기로서니 남자가 앞치마를 하고 밥그릇을 들고 나온 거는 뭐 거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김 비서님 말씀도 맞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좀 최근에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게 좀 많이 좀 달라진 게 여성들의 좀 지위가 좀 높아졌다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연히 돈을 버니까 밤 늦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집에서 아빠가 밥을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좀 가정이 화목하고 왠지 행복해 보이고 좋은 집은 아빠가 집에서 밥도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아직도 좀 가부장적이게 좀 큰 소리를 치면서 밥을 하려고 안 하는 남자들 되게 가보면 그렇죠. 째지기 가난하고요. 근데 주민의 삶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걸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쐐기를 박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2000년에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를 깨우지 마라라는 주무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때는 전략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성 과학자들이 좀 사회적으로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여자들이 4년대 대학 나오고 집에서 빵이나 만들고 이런 거 해서 되겠느냐, 사회를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자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제 나왔던 드라마에서 보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또 이제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부인을 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에 보면 이제 연구가 성공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앞치마를 하고 들어와서 쉿, 엄마를 깨우지 말아라. 자생하고. 끝나는 그런 드라마 있긴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놀라운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 어쨌어야? 아니, 이렇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입으라고. 괜찮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더구나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용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초신을 잘해주게 바래요. 체내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보통은 돈봉투를 주는데 왜?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뭐 흔하게 봤던 네, 시어머니들 분이 찾아가서 너가 좀 포기해라. 이걸 보면서 소름 돋는 게 네. 정말 뭐 나의 생활과 사생활과 많이 연관된 일이 나와가지고요. 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저희 와이프한테는 저렇게 경고를 하고 지나갔죠. 아, 진짜요? 결혼 포기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전 뭐 노동자고 제 와이프는 농장원인 출신이어가지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그 부모들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희 와이프한테 아주 조용하면서도 따끔한 말을 저런 식으로 했는데 했을 근데 거라고 말을 안 확실합니다.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었구나. 점점 이 도를 넘었죠, 점점. 그다음에 2차, 3차로 거쳐서 꾸짖을 때는 언성도 높아졌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도 오갔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릅쓰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럼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을 지키려고. 잘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계신데 네.
차마 발언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네. 인생.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검사들이 이제처럼 그 농장원으로 하락한 한 연구원을 이렇게 사랑하는 로맨스잖아요. 근데 본인 여자네 집과 이 남자의 집을 봤을 때 너무 갑과 을이에요. 이게 가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랑 내가 어떻게 키웠냐, 나의 수고를 이게 부모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자식이 진짜 내 인생의 전부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어머님이 가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기존 드라마와 정말 격이 다르게 당당하게 고요하게 조직이 있는 그걸 보면서 그 여주인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 젊은 여자분. 네네네. 처음에 기분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미래의 시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되게 반갑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몸둘 바를 몰랐는데 뒤에는 핵폭탄이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핵폭탄 슬펐어요. 당했는데 뒤 얘기가 궁금하네요. 그쵸.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게요. 교수님 뭐 어떻게 됐나요? 저기서 이제 좀 놀라운 점들은 이 커플이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결혼을 이루지는 못하는데 그 사연이 조금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불치의 병이 걸리죠. 그 아가씨가 예, 네네. 병명을 피마름병으로 했는데 아마 백혈병인 것 같아요. 피 말아. 아이고. 네. 저녁 식사도 안 하더니 오늘 아침도 또 건너댔구만요. 수근이마 미안해. 나 지금 바빠서 그래. 두말 말고 식사부터 하자요. 그러다 병 나겠어요. 소금이마 조금만 더 하고. 끝났다. 이제 마지막 잔 남았다. 경미, 난 내 곁에 손도 다가설 수 없구나. 난 똥매에 비하면 모래알보다도 못한 놈이야. 똥은 그 멋진 아픔 속에서도 농촌 진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쳤는데 난 하지만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겠어. 그 어디에 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도 동무처럼 살겠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슬퍼요.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체의 병으로 죽거나 이런 드라마들이 북한에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 이게 한국 드라마들에는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안 좋게 해서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거를 똑같이 부각을 시키지 않았나 해서 저는 진짜 요준공이 그렇게 될 때 너무 펑펑 울었어요. 죽기 전에 또 만났는데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네, 맞아요. 사진 찍자 그러니까 나만 찍어달라. 네. 자, 사진이나 찍어줘요. 자, 같이 찍자. 앉아. 자, 하나 둘. 본인이 이제처럼 가는 걸 암시를 해서 그러니까 영정사진이 영정사진이 마지막 된 사진인 거죠. 거. 네.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울었다니까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관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는 게 북한의 모든 드라마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네. 국가적으로는 전망이 비춰질지 몰라도 개인적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이 드라마의 어떤 특별한 점을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혁신적이네요. 저는 백학벌의 새봄을 보면서 가장 또 재밌었던 게 이 배우들의 얼굴. 이 남자 배우 얼굴 보셨습니까? 잘생긴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선이 굵은 사람을 미남이라고 했었는데 좀 통통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남자 배우 얼굴은 정말 그 귀염상에 단정한 완전히 한국에서 인기 많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약간 현빈 같은 사랑의 불시착 같은. 네. 아니고요. 아무튼 잘생긴 주인공. 미소 씨 볼 때 어때요? 과거에 조각형이라고 하게 되면 네. 원래는 북한의 그 유명하게 배우로 이름이 나 있는 홍길동 이용호 씨가 있어요. 진짜 날렵하고 그러고 되게 스윗하면서도 잘생겼어요. 조각남의 유형을 형성. 뽑으면 홍길동이라고 하고 근데
너무 멋있죠. 잘생겼네요. 네. 그때가 대학생 때예요. 밀성조합대학교 다니다가 픽업이 돼가지고. 와, 아. 심지어 학벌도 좋아요. 지금은 살쪘어요. 왜 디스해요? 아, 살쪄도 잘생겨요, 저분. 저런 이미지였는데 최근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2030의 마음에 잡을 수 있는 한류의 이 드라마를 본 누군가가 요런 느낌으로 많이 각색하고 연출하느라고 배우를 많이 신중하게 선택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고 아,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사 이거 남주인공이 카리스마가 있고 되게 절단은 이런 모습도 저는 너무 네, 잘생겼지만 이래서도 되게 네, 능수능란하고 책임성이 있고 네, 멋있었어요. 이렇게 요즘 북한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상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게 원래 리설주가 북한을 대표하는 미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드라마 여주인공을 보면 리설주 같은 느낌 아니고 딱 한국 아이돌 같은 얼굴이잖아요. 네, 진짜 작고 갸름하고 날씬해 보이는 이 리설주랑은 또 완전히 다른 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얼굴 형태가요. V라인 같은 느낌을 많이 좀 지고요. 아, 빌라인.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동그라거나 보름달처럼 환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얼굴이 엄청 큰 느낌의 여자들이 좀 이렇게 환하다는 이미지를 받았고 좀 좋게 평가받았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와, 저 여자 예쁘다. 저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공자석에서 표현을 할 만큼 얼굴이 뾰족한 형태의 여자들을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게 지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의 신인 그 아나운서 출신들 보면 얼굴을 뾰족뾰족한 사람들의 그런 라인들을 이렇게 뽑기도 하고 유행이 바뀌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장면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고백할 때 멀리서 이렇게 비추고 아름다운 그 노을이 지는데 야 북한에서 촬영 기법도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들이 상당히 보였는데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풍경샷을 굉장히 많이 좀 이용했고 촬영하는 것도 보면 롱테이크 기법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뭐 카메라 기법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드론도 많이 나오고 줌인, 줌아웃이라든가 이런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좀 많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컴퓨터를 쓰고 있는 흔적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졌다. 너 밟으라! 이야, 우리 백학니 달 참 잘생겼지? 현금이 엄마도 달이야 나같이 백학니 달이라고 뭘 다르게 생겼겠나요? 제가 놀란 게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영통 실제로 해요? 북한에서? 예, 있습니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 통화는 되게 뭐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 지급되는 양이 제한돼 있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영상 통화를 하면은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쓰면은 끝나는 건데 이 외에 내가 돈을 계속 주고라도 사서 써야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연인들 간에 되게 뭐 나도 연애할 때 좀 영상 통화를 하긴 했지만은 연애 때.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꾼이야. 뭐 얼굴 보고 말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했죠. 근데 영상 통화 하려니까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그러니까, 않죠. 연애하는데. 예, 뭐 솔직히 어떤 때 뭐 한동안 나가 있으면 뭐 죽은지 살았는지 걱정된다 하면서 엄마가 영상 통화 한 번 하자고 할 때는 아 돈도 없고 하면서 죽어는 소리 하는데 그때 아깝죠. 예, 근데 여자친구하고 영상 통화할 땐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하죠, 솔직히. 매일. 네, 근데 아유,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가도 비슷해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영상 통화를 하긴 하지만은 간혹 하는 부모들 보면 어떤 예시하냐면 군복무를 하는데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식이 어쩌다가 훈련 나왔다 외출해서 밖에서 폰을 빌려가지고 부모한테 영상 통화를 요구할 때 부모 쪽에서 걸어주면 되거든요. 걸어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때만 영상 통화를 좀 하지 일반인들이 대개 영상 통화 호출을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영통을 할 정도로 많은 기술이 발전을 했고 많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편의를 누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북한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미안합니다. 저 이향이 아버지 저예요 진성이 엄마. 이게 숨길라 숨길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현실감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더구나 황해도 같은 경우에서 뭐 제가 살면서 잘 접했던 고장이라서 잘 알지만은 신천군 자체가 황해도에서 제일 또 가난한 군이기도 해요. 가난한 군이면서 그 백성리 자체도 좀 많이 후져 있는 그런 시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가난한 현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게 아마 우선적인 이유일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조명을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현실을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부분들이에요. 현실적인 걸 진짜 그래서 많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 조명으로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기존 드라마랑. 근데 그런 것도 보였어요. 이게 그 드라마 보셨지만 그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엑스레이랑 찍고 하는 데는 방사선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한자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예,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다 아주 그냥 예,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저거는 비현실적인 거를 저렇게 잘못 각색했구나. 아니면 방사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병원에 가면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이제 보호자로 따라온 뭐 예를 들면 부모나 뭐 혹은 뭐 친구랑 같이 갖고 나면 거기 다 들어가서 쭈러니 서서 그거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북한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도 현실, 그것도 마저도 현실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가운을 입지 않고 다 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런 문화인 것 같긴 한데요.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옷을 사 입을 때 내가 뭐 점퍼를 하나 입었다. 그러면 이 점퍼를 이게 뭐 단추나 지퍼를 올리지 않고 그렇게 턱 풀이치고 다니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그냥 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멋있는 폼을 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폼.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단종할 곳에 가서는 단종해야 되고 뭐 이걸 단추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채우라고 있는 거고 지퍼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채우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일부러 있지만은 무엇을 이걸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북한에. 그렇군요. 네. 병원 가운에서까지 패션을 찾는 그렇군요. 네. 신기하네요. 노경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경환 반장 딸이 도미래라고 아까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좋아했던 그 친구가 이제 장인 될 사람이 다치셔가지고 노경을 구해와요. 근데 시장에서 구해온 거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져요. 가짜예요. 염소풀에다가 이게 풀을 입혀가지고 털을 붙였어요. 네, 털을 붙여가지고 가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표준 약국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약국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 시장에서 하면 안 된다, 약국에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쓰나요? 이게 뭡니까? 사슴뿔입니다. 록용? 예. 어머나, 우리 사이감이 가시아버지 먼보실에서 자고 영국에까지 가서 오도하대요. 그래요? 예. 병욱동무? 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그 군읍지기에는 아는 사람한테서. 아니 이런 거야. 버기 드문 희귀한 약재인데 약국에서 구입해야지. 개인들하고 거래하면 돼요. 진짜 록용은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나, 뭐 이거 털 지금 이거 붙인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럼 이건 뭐라는 겁니까? 염소뿔 같은데. 아니, 염소뿔입니다 이거. 염소뿔이요? 북한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게 김부자에 대한 충성맹세, 뭐 체제에 대한 뭐 그런 얘기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그게 없으면 드라마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늘 나오던 장면이나 대사인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됐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죠. 아예 없는 건 아예 아니고. 없을 수는 없는 게 네, 거의 없다. 저걸 만들 때 기획을 올릴 때 이걸 왜 만들어라고 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이제 당이 정책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많이 함축적이고 감춰져 있고 그냥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전체 드라마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우 이제 적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사진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 대신 특징인 게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그 북한 국기하고 국장을 다룬 명패가 딱 시작할 때마다 네네. 그 간부 회의할 책상 위에. 책상 위에 다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게 백학리 리당 비서도 그렇고 분당에서 맞아요. 회의할 때도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국가 상징을 의도적으로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현실감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느낌인데 뭐 현실적인 생활에서 보면 뭐 굳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뭐 김일성 뭐 김실가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모여 앉아서도 뭐 우리 장군님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많이 비춘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변화는 많네요. 신선하네요. 화제의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과 같은 파격 콘텐츠는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소재로 만든 드라마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북한 드라마 중에서도 이혼, 불륜, 별거 등 북한에서 터부시되는 소재를 다룬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우선 2001년 방영한 가정이라는 북한 드라마입니다.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에서 최고의 문학 중 하나로 선정한 백남용 작가의 소설 벗을 각색한 드라마인데요. 백남용은 북한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며 김정은 정권의 총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벗은 성악가인 부인이 노동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벌어진 일들과 소송을 맡은 판사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출판돼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2001년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다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대 주말 같지 않아? 다 깨라요. 인젠 사람까지 치고 못하는 짓이었군요. 때리라요. 더 때려보라요.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인젠 막 진저리가 나요. 부부는 갈등 끝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합니다. 가수 동무의 남편을 만나 사연을 알아보고 조직과 인민반의 반응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판사 동지, 부디 간청해. 제발 좀 이혼시켜주세요. 네. 10부작으로 기획한 이 드라마는 모종의 이유로 9부까지만 방영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조기에 종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인 2013년에도 별거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바로 우리 이웃들이라는 연속극입니다. 평양 창천거리에 새로 지은 아파트. 길수와 그의 아들 경일이 이사를 오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뭘 꾸물거리니? 인사해라. 동네 어머니들이다.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식구가 이게 다예요? 예, 우린 두 식구입니다. 아주머니 없습니다. 없다니요?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자, 올라가자. 같은 아파트에 승강기 운전공인 수연 역시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무슨 일 하니? 너 혹시 남편 없니? 아파트에 아내와 남편 없이 사는 두 남녀를 이어주기 위해 이웃 주민들이 나섰는데요. 사실 길수와 수연은 부부 사이입니다. 아니 순간 운전이 뭐 굴이 바쁘다고 쪼가면 남편한테 부엌일 또 맡기지 않나? 또 작업복 벗어놓으면 제때 빨아주기라나? 야, 바쁠 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리고 구목에대 바뀔 때 아침밥 몇 번 해서 먹었어. 됐어. 그래서 우리 어디 한번 갈라져 살아보자는 거야. 아내 수연이 집안일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길수는 별거를 선언하고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마음씨가 온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칠칠칠 놀고 있네. 아니 그럼 당신이 나서서 허랍의 가부종매라도 서시려? 우리 한번 준비해서 볼까? 예?
그 비밀을 모르는 이웃 주민들이 수연과 길수를 이어주려고 애쓰는 등 재밌는 연출이 이어집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도 숨김없이 보여줬는데요. 아니 저 아파트 맞는데 우리만의 정전이야? 지금 새 변압기를 교체하는 중이야. 인사 올게요. 정전의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진 않습니다만 정전이 잦은 북한의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부부가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다소 황당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혼, 별거, 불륜 등 금기시된 주제로 만들어진 북한의 드라마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억지스러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의 진솔한 삶과 공감대를 담은 드라마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눈도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드라마를 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 자체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배경이 됐었고요. 처음에 보면 이제 구월야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던 백항리 이 농장이 왜 이렇게 활기를 잃었나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간부 문제들을 제기를 하거든요. 간부 문제. 네. 과학농농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농사도 못 짓는 리당 비서들이 와서 시키니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이걸 그러니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런 현상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단어가 허풍이거든요. 허풍. 맞아요. 네, 그 허풍이라는 게 2021년도 8차 당대 때 이 얘기가 심각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것은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각 분야에서 허풍을 피운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공장이나 기업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보다도 계획을 낮게 잡는다는 거예요. 낮게. 그래서 평균만 해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농사는 반대라는 거예요. 농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높게 잡는다는 좀 거예요. 과하게, 과장되게. 네, 근데 실제로 수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농사는 누가 지어? 하늘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짓는 거. 하늘이 먹으라 해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8차 당대 때 뭘 했냐면 내각이 규율 있게 모든 전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각이 힘을 실어주고 검찰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타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원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2022년도 5월 달에 허풍 방지법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회 전반에 관한 허풍, 경제에서 허풍, 농업에서 허풍이 나오거든요. 농업에서 허풍은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타산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쭉 정리해 나오고 있고요. 그 허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등장을 드라마에 실제로 등장을 하고 이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생산율을 허풍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풍년이고 우리가 수행량이 저기 많은데 이제처럼 허풍을 지어가지고 다시 이제처럼 줬던 것도 다시 반납을 하게 하는 그런 실제 내용이 저 드라마에 있어요. 그래서인지 드라마에서 허풍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 함께 좀 보고 갈게요. 우리 농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쎄인 건 바로 네 간부들 때문이다. 전번 포전 담당제를 실시할 때만 해도 우리하고 찰석같이 약속했시다. 국가 알곡 수매 계획만 다 하면은 나머진 제가 다 먹는다고. 근데 웬걸 가을이 오니까 분배를 주는 척 하다가 다음 날부터 토록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위에다 분배도 다 주고 알곡 수매 계획도 다 한 걸로 보고를 하지. 이렇게 아래로운 농군들을 속이고 우런 나라를 속이는 이런 허풍이 언제 가야 없어지겠는지. 어르신께서 농장원인데 간부 욕을 한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이런 멘트를 북한 드라마에서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거 가능하지 않죠? 감히 간부욕을. 저거는 정말 실제로는 너무너무 먼 산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민이잖아요. 근데 그 평민이 함부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욕을 한다. 이거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고 지금 역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리당비단한테 저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이제처럼 호풍의 이제처럼 당의 방침을 받들고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변해야 됩니다라는 이 구성원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뿐이지 현실과는 조금 저거는 너무나도 높은 격이다. 호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좀 더 보태면 사실 간부들이 위로 보고를 할 때 올해 농장의 작황은 예를 들면 100톤 정도의 수확이 나올 수 있는 작황인데 위에다가 뭐 150톤 정도 작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 보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위에서는 또 그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모자란 양을 주민들한테 추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돌려맞추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썩었으니까 계속해서 아래 간부들도 허위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거짓 조작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후반부에 보니까 새로운 살림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몇 년째 김정은이 밀고 있는 그 지방 발전 계획 맞나요? 네, 그렇죠.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당의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이렇게 드라마에 녹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서북부 지역에 태풍이 났을 때 가서 현장 가서 보면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현타를 한 거 아닌가. 농토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평양이 갖고 있는 이 인프라 구축하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 발전 없이는 전면적인 경제 발전이 어렵다라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지방 발전이고요. 그 지방 발전 핵심되는 것들이 일단 인프라 개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거. 그다음 아까 했던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사범대학들을 농촌 학교로 보내는 이제 탄원 운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 그다음에 이제 양점 체계 곡물 가공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뭐냐면 농촌에서 이 주택 문제를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그랬었거든요. 새마을 운동하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그리고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집이 변하게 되면 시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현대화되니까. 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농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 넓혀지고 집이 변화되는 거. 물론 이제 저렇게 집을 받으면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맞아. 국가에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기도 어렵고 국가집은 그렇죠. 국가집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국가는 그 이용료를 다 국가가 또 다시 받아들이면서 재투자하는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북한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농기계 그다음에 이제 농업 인프라 구축 문제에서 주택 문제, 살림집 문제가 최우선적인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집들 되게 약간 대한민국 그냥 주택 촌 같은. 그 시골은 이제처럼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단 여기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일동 5세대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모니카 집 이런 거를 짓는데 저기에 나오는 집은 거의 전원주택형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러고 또 새 집이게 되면 많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재회로 인해 가지고 다 기숙사에 다 같이 모여서 살아요. 옆에 집에서 싸우면 그 싸움 소리까지도 막 다 들리고 그런 상황인데 저런 새 집을 이렇게 지어서 다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고 그 시점에 또 이제처럼 농사도 잘 돼서 각 가정마다 풍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비춰지면서 너무 또 인상 깊고 감명 깊고 현실감이 있었고 네네. 집 모습 그대로 나오는. 네네. 예, 요즘에 집 재밌는 게 보면 예전에 그냥 땅에다 이렇게 지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반층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연변적인 약간 샌프란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 샌프란시스코 스타일. 현관문. 주로 이제 홍수라든가 자연재해에서 있을 거에 대한 약간 맞아요. 뭐 대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을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북한 내부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김정은 정권의 지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이런 방식의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등장할지, 그리고 이런 류의 드라마가 북한 주민을 단속하는 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근데 뭐 효과는 상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 정도 되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은 데까지는 성공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장비라든가 장면 연출은 앞으로 저렇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농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방발전 얘기를 좀 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